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원봉사론 과목을 맡은 김희옥 교수입니다. 오늘 일주일 1차 시에서는 챕터 1 자원봉사의 이에 관하여 설명할 것인데요. 여기 더 세부적으로 자원봉사의 개념, 필요성, 철학과 가치에 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부분입니다. 당신은 왜 돕는가? 네, 우리가 왜 아무런 보상도 없이 타인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쓸까요? 이런 물음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와 자원봉사의 등장 보실까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적 유대가 약화되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자원봉사가 사회 제도로 구성이 있는데요. 20세기 후반에 복지국가의 팽창과 한계를 경험한 사회는 시민 스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 참여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시혜를 넘어서 시민 참여를 핵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더 이상 동정심에서 비롯된 일방적 시혜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적 관점에서 자원봉사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공동체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권의 실천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작권 강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 강의의 목적과 활용 범위는 어떻습니까? 이 강의 자료는 이 수업에 적합한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저작권, 이런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하는 것이겠죠. 이런 거 참고를 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학습 목표입니다. 1차 시 강의를 마친 후에는 학습자는 다음의 핵심 역량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원봉사의 개념과 철학을 확립하실 수 있어요. 자원봉사의 어원과 역사적 이런 발전 과정도 이해하시고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이라는 4대 핵심 가치를 명확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아실 수 있겠는데요.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와 국가복지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게 되고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 도구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 원리를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있기 때문에요. 더더욱 이는 자원봉사가 절실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원봉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맥락에서 자원봉사가 수행하는 보완적, 확장적 이런 역할을 이해하고 자원봉사를 육성할 수 있는 체계와 정책적 지원 구조를 개괄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 학습 내용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차시에서는 세 개의 큰 주제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주제가 모두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할 때 자원봉사 쉬운 것 같긴 하지만 이 과목 자체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철학적, 가치론적 깊이로 나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정의와 유래를 보시면요. 라틴어의 어원, 말란타스에서 현대적인 volunteer 개념까지 자원봉사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핵심 구성 요소를 이제 학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4대 원칙이라고 하면요. 자발성입니다. 가장 우선시되고 있고요. 무보수성입니다. 이익을 바라지 않고요. 공익성입니다. 공익,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요. 지속성이야 합니다.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육성입니다. 현대 복지국가의 한계와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라는 맥락에서 볼 때 이 자원봉사의 사회적 필요성을 분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철학과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책임, 상호 돌봄의 철학적 기반을 탐구하고요.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자 개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전체에 가져다 주는 다층적인 가치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 로드맵이 활용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원봉사 어원과 역사적 기원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을 한 잔씩 하는 것 좀 양해를 구합니다.
네, 온 라틴어의 발론타스, 자유의지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영어로 volunteer이라고 합니다. 이 volunteer의 어원은 라틴어 발론타스에서 비롯되었고요. 이것은 자유의지, free will 또는 의지, will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중세 라틴어를 거쳐서 프랑스어에서 이제 변형되었고요. 17세기 영어에는 이제 volunteer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초기는 군사적 맥락에서 징집이 아닌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사회적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공공의 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룬타스 라틴어는요, 예, 프랑스에서 온 voluntary, 영어의 volunteer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요. 핵심 의미는 강제 없이 스스로 선택한 행위다. 자발적으로 행한 행위. 그래서 초기 용어에서는 자발적 군사 참여자였다가 그 이후에는 사회적 자발 봉사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발런티어의 현대적 의미 다시 보시면요. 현대 발런티어는 보수나 의무 없이 공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엔 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를 개인이 공동체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 금전적 이득 없이 자유의지로 제공하는 시간과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공짜 노동이 아니라 내재적 동기에 의한 의미 있는 사회 참여, 이런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현대사회에서는 자원봉사는 제도화, 전문화되어서 조직적 관리와 체계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회사업의 한 축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PPT에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라는 영어 표현 volunteer 요걸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원봉사의 4대 핵심 가치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성 가장 중요하죠. 내가 정말 원해서 행하는 행위여야 하겠죠. 그래서 외부의 강요나 의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내면의 동기와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여야 한다. 이게 기본이겠죠. 다음 무보수성입니다. 예, 이익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활동비나 실비 지원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경제적 이익의 그 핵심 가치로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동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보수성은 자원봉사의 바로 순수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예, 공익성도 중요합니다. Public benefit이라고 하는데요. 자원봉사는 한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적 이익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지향한다. 공익성은 자원봉사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신뢰와 자원봉사자 모집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의 목표와 방향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보실 수 있겠어요. 지속성인데요. 이 4대 핵심 가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과시적인 것이 아닌 누군가가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원봉사자는요. 수혜자와의 관계 형성, 뭐 어느 정도죠? 이런 거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문제 구조적 이해. 예, 그래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뜻 충동적으로 이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지를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자원봉사 활동의 깊이, 그 사람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네, 요 네 가지 기본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의 사회적 기여와 본질이 되겠습니다. volunteerism 되겠고요. 이 volunteerism은 자원주의 또는 자원봉사 활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발적 행위, 예, 이걸 집합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 자본을 형성한다. 이것은 자원봉사는 구성원 간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유대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 연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약자들이 가장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연대나 유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보통은요, 형편이 아주 넉넉하신 분들보다 본인의 형편이 그닥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공공 서비스 보완인데요. 정부가 충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필요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충족시킵니다. 민주주의의 강화, 시민이 공공 문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시를 하고요. 혁신과 실험, 자원봉사 조직은 정부나 시장이 시도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실험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어떤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을 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 이렇게 딱 측정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에 가지고 보통 종교가 이끄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뭐 기독교나 또는 이렇게 절에서 교회나 절 성당에서 주축이 돼서 이루어가는 이런 자원봉사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정의하는 자원봉사의 본질은 뭘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자원봉사의 본질을 이제 규정하는데요. 수잔 앨리스와 캐서린 윌스는 자원봉사를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예. 이게 비용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개인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시간.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가진 재능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재능이 되겠습니다. 재능. 또 친절도 재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 안 내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 시간 만남 하고 싶었다. 그리고 뭐 그 재능에는 뭐 학업을 제공해 준다든지 또는 요리뿐만이 아니라 그, 그 여유 있는 시간, 프리타임. 그래서 자기 시간을 내어서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또 어려운 그 가정에는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집에는 이제 돌봄을 제공한다든지 또 노래, 예, 여러 자기 신의 자기 자랑을 다 제공할 수 있죠. 이런 게 다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원봉사자가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핵심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려면 재능, 내가 뭘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한국자원봉사학회는 자원봉사를 개인이나 집단이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들으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다 될 만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복잡해진 사회 문제와 국가 복지의 한계인데요. 현대 사회는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빈곤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빈곤이었던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상류층에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은 경제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건강, 교육, 주거, 심리의 문제고요. 특히 노인 고독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가족 해체, 지역사회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이는 복합적으로 얽힌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다차원적 문제는 정부의 표준화된 복지 서비스로는 온전히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복지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적 한계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다 겪고 있는데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급증, 세금이 아무래도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세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세수입이 계속 줄고 있고요. 공공복지 재정에 계속 압박이 이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주의적 경직성이 있는데요. 이 표준화된 정부 이 서비스는 개별적 지역적 필요에 다양성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딱 고정된 금액과 고정된 재정으로 고정된 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직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근성 문제인데요.
공식적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의 인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농어촌, 취약계층 소외되고 있고요. 인간적 서비스의 부재입니다. 행정적 서비스는 수급자의 정서적 필요와 또 인간적 관계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연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초고령 사회를 알 수 있겠고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노인 고독사만 신경을 썼는데 최근에는 이 젊은 층의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남성의 고독사 비중이 과거에 높았다고 하면 현대는 40대 40대 고독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이것도 하나의 큰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적 시민의식과 시민참여인데요. 자원봉사는 사회통합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셜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양한 배경과 계층의 사람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활동해야 합니다. 근데 사회적 격차를 줄여야 되고 상호 이해를 높여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가 각자 도생이란 말 쓸 정도로 어,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개인이라고 말하기보다 초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나만, 나 이게 중요하고요. 가족이 약화돼 있죠. 그래서 혼자서 살아가는데 고립이 되는 경우가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청년 고독사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민주적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우리가 자원봉사 참여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위험 신호를 빨리 감지해야 되는데 이미 없대요. 이제 고독사 하는 경우도 청년 고독사 이미 사망하고 나서 냄새로 이웃 주민들이 아는 경우가 많고요. 사회통합의 매개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는 뜻인데 특히 자원봉사 활동은 소득, 연령, 학력, 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이 한 목적을 한 개의 목적 아래서 딱 만드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개인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의 성장, 자아실현, 그리고 삶의 질 개선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받아야 되시는 분이 자원봉사 할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어떤 결핍을 메꾸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요. 자원봉사 자기 자신에게 어떤 성장을 주기도 합니다.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메슬로 욕구 위기 이론에서 최상위에 위치하는 자아실현의 부분인데요.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경험을 통해서 가장 강렬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고령사회와 현대인의 삶의 질 개선인데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자원봉사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노노 케어라는 말 요즘 많이 나왔는데요. 70대 분이 90대를 케어하시고요. 80대 분이 100세를 케어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더 건강하게 사시는 90대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유튜브에 등장하는 분들 있죠. 과천대학교 총장님 또는 그 초고령 교수분 계시죠. 남자 김영석 교수님 이런 분들도 90대부터 지방이 없이 뛰어다니세요. 활동하시고 강의하시고 100세 넘으셔도 잘 걸어 다니시면서 굉장히 머리도 맑으시고 책도 쓰고 계시고 이런 걸 보면 좀 활기찬 노년 나이는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60대, 70대 아니라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80대 영어 공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까이서 뵌 적이 있는데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이 활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성장이자 자아실현이자 자신의 삶의 질까지 개선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적 자원도 확보하는데요. 이 자원봉사는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 자발적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필요하다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회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사회적 아니 사회의 아주 귀중한 무형 자원이다. 그 형태가 없는 자원이죠. 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전문 인력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각 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 시골에도 가면 자원봉사 센터가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거 조금 리드에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센터가 있다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한국은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에 자원봉사 하실 수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정책적 측면에서는 자원봉사의 기본법과 활성화 전략, 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 기본법의 역할, 한국은 2005년도에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을 제정해서 자원봉사 진흥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인정 보상과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교통비 뭐 그날 하루 식사비 정도 요 정도 제공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했죠. 무보수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실은 만족하고 활동하시는 게 순수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다음은 자원봉사 교육과 전문적 배치인데요. 역시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필요하겠죠. 현장 지원과 슈퍼비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량 기본, 정교한 매칭. 그래서 이분이 이 재능을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영어를 잘하신다면 어린이 유치원 또는 시니어 분들이 계신 복지관 이런 데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배정을 해드리고요. 그 성과를 평가하면서 지속성, 이게 잘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역량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왜 자원봉사 한다는데 역량 평가까지 하실 수 있는데, 이 자원봉사도 어때요? 약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노력하셔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내부 평가도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철학과 그 가치의 체계. 이제 인간 존엄과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다. 이제 인간 존엄, 휴먼 디그니티, 이 철학이 없이는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자원봉사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토대는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태어나면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이 원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인간 존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랑과 헌신이다. 기본이겠죠. 그래서 자원봉사의 정신적 뿌리. 신은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 돌볼 수 없는 곳에 자원봉사자를 만들었다. 이 표현은 자원봉사자가 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깊이를 철학적으로 압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과 헌신의 실천 형태임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평등주의, 민주적 공동체, 그리고 연대의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바로 이 자원봉사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평등하다.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 자, 그리고 민주적 공동체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시민이 공동체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실천이다. 연대다. 연대, 영어로 solidarity라고 하는데요. 연대는 우리는 함께라는 이 공동 운명 인식에서 비롯되고요. 그다음 공감의 문화입니다. empathy. 공감은 자원봉사의 실천적인 철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기 성장이고 인격적 성숙이고 그리고 자존감 향상이다. 타인을 도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성숙해지고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여와 공동체 구성원 간 유대감 강하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적 기여하죠. 공동체 구성과 유대감을 강화하죠. 세대 간, 계층 간 이해와 소통을 촉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 실현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다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배운 내용에 보시면 이제 발런타스에서 나오는 이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어로 volunteer. 그다음 왜 필요하냐? 사회 문제 대응과 공동체 연대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육성해야 한다. 체계적 관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현장이 만드는 변화는 미시적인 데서 거시적인 것으로 가더라. 자, 큰 아웃라인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자원봉사 조직은 관계를 설계한다. 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 성과를 만드는데요. 사람, 관계, 같이 이렇게 나아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급여, 급여 없는 동기를 유지하면서 갔다. 자원봉사 원칙의 실천, 예, 선발, 배치, 오리엔테이션으로 가더라. 요런.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 키포인트는 아니라서 일단 제가 이 자료에는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고요. 문제도 이렇게 학습 확인 퀴즈 문제가 있는데요.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을 뒤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자료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은 우리가 자원봉사의 철학, 인간 존엄, 연대, 공감 이렇게 가더라.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 배울 내용 자원봉사활동의 특성과 원칙,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에 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